떼는 건 쉬울 것 같은데 라고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부신 제거 수술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제 질병의 치료라는 걸 얘기를 할 때는 원인에 대한 것과 연결되겠죠. 뭔가 물리적인 원인이면은 물리적으로 제거를 해야 될 거고, 내과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데, 이제 종양성 변화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럼 종양이면 그럼 띄어야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럼 문제는 이거예요. 70%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3분의 2 이상인 건데, 이 친구들은 뇌하수체 의존성 후진증후군으로서 PDH, 뇌하수체 종양성 변화가 의심되는 아이들인데 수술적으로 건드릴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뇌하수체를 그냥 제거한다? 말씀만 드렸을 때도 이게 쉬운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실질적으로 우리 수의학 영역에서도 아직 왼쪽이나 이쪽에 생겨있는 쿠싱이 아니고 다른 종양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술적인 접근이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뇌하수체라든지 시상 이런 내분비라든지 자율신경에 관련하는 것들은 뇌의 맨 안쪽에 있죠. 우리 이제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코에 쭉 들어가서 이제 처음 만나는 두개골, 그 뒤에 바로 있기 때문에 뭐 쉽게 건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PDH는 결과적으로 약물로 조절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부신의 종양성 변화인 건데, 부신의 종양성 변화가 너무 명백했을 때, 종양은 한눈에 봐도 모양이 이상합니다. 뼈처럼 막 이런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고, 딸랑 하나 조그맣게 있는 거다 보니까, 이거 떼는 건 쉬울 것 같은데 라고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부신 제거 수술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그래서 부신 종양이 있어 제거 수술하는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실제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다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 사람도 종양이라는 걸 수술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전이 여부겠죠. 심장 부신, 사람이하고 동물하고 위치가 비슷합니다. 양쪽 콩팥이 이렇게 있고 이 가운데 굵은 혈관 2개가 지나갈 겁니다. 이제 대동맥과 대정맥이죠. 여기서 이제 신장으로 가는 혈관이 있고 딱 거기 붙어 있어요,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위치 특성상 주변으로 갈 데가 너무 많아요. 고속도로를 바로 탈 수 있죠. 대정맥이나 이런 데 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만나봤던 아이들 중에는 부신 종양이 있었는데 이게 옆으로 커지다가 대정맥에 이제 침습이 됐고 대정맥을 실제 압박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제 얘는 조금만 흥분하거나 조금만 많이 움직이거나 하면 그냥 기절합니다. 실신을 하게 된 제가 예전 근무처에서 이제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강아지였는데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얘가 성격이 대단했습니다. 어르신이 그냥 대단하신 분이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노령 아이들 흥분한 다음에 실신하게 되면 우리부터 심장 문제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도 그런 줄 알았었어요. 근데 막상 하다가 이제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중에 발견이 좀 됐고 이미 그 상황에서는 당연히 수술을 할 수가 없죠. 침습이 만약에 없다, 단독의 문제다, 이것만 떼어낼 수 있으면 나머지 하나의 부신이 좀 괜찮아 보이고 뇌하수체가 괜찮아 보였어. 그럼 얘만 떼면은 괜찮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고민하실 수 있겠죠. 다만 저희도 지금 저희 병원에서도 부신 종양 제거 수술을 하는 경우 저희 내과 파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수술할 때 보호자님한테 항상 얘기를 드립니다. 쿠싱 만약에 수치적으로 쿠싱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 주 이상 관리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환자의 기저질환, 특히나 혈압 관련 문제라든지 신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케어 다 하고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드라마틱한 거는 이거 경험인데 딱 부신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 환자의 바이탈이 덜컹합니다. 보입니다. 그게 모니터상으로. 마취를 보고 있는 내과 입장에서는 무섭죠. 실제로 문헌에서도 수술 중, 마취 회복 중, 수술 끝나고 하루 이틀 내에 급성 혈전세척증으로 사망할 수 있고 이게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수술한 친구들은 잘 깨고 별게 없더라도 항상 시간마다 혈압 모니터링 다 하고 웬만하면 모니터링 장치 다 달고 그러고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많이 위험하세요. 그 외과 선생님들도 다 얘기 아마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계세요. 중성화 수술 같이 그냥 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완전 다른 얘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떼고 났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당연히 부신 하나가 제거가 됐기 때문에 이제 걔가 하는 일은 나머지 남아있던 부신 하나가 하든지. 근데 얘도 정상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한쪽이 많이 커져서 과하게 일을 하고 있으면 뇌하수체가 잘못된 영향 때문에 ACTH라는 요 자극 호르몬을 줄이기 때문에 정상 부신은 오히려 일을 못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얘는 확 줄어들고 확 커져요. 근데 얘가 만약 떨어져 나오면 이 혼자서 이 몸이 요구하는 일들을 다 해줘야 하는데 이게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후신증후군의 반대 상황.
메디슨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아이들도 있고, 이런 친구들도 특징, 스트레스 같은 거에 좀 예민합니다. 우리도 스트레스 받으면은 코티졸 호르몬이 나와서 하는 역할은 혈당을 올리고 혈압을 높이면서 몸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대항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게 잘 안 나오죠. 중요한 팩트는 수술이라는 방법은 무조건 선택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 이것도 가능한 범위에는 분명 중요한 옵션이 될 수 있겠지만 간단한 수술만은 아니다. 다만 필요 없는 수술은 아니에요. 위험하다 해서 안 한다. 그러면 결국 내과 관리로 돌아오는 경우, 이게 훨씬 많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이 문제가 발견된 아이들의 실제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대부분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심장병이 있어요. 아니면 뭐 췌장염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위험성을 얘기 드리면 보호자분들이요 정말 고민하세요. 왜? 후신증후군은 나 얘를 어떻게 당장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할 만한 그런 큰 증상이 없으니까. 사실 그 경우가 되면은 병원이나 수의사 입장에선 저는 그렇죠. 제가 보호자님 마음으로야 저희가 당연히 안심해드리고 싶고 다 하겠지만 뭐 있는 위험성을 없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 것들을 못한 채로 놓치진 않겠습니다. 이 얘기만 드리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 수술을 많이 하진 않는 건 팩트고, 그러면 실제로 뭘 바르냐? 약물 관리겠죠.